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방심하면 언제든 폭발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지 엿새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진단검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이효연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6일. 다음 날 이 사실이 발표됩니다. 이전 사흘 동안은 지역사회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후 엿새 만에 관련 확진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73명은 클럽 방문자이고 29명은 방문자와 접촉한 2차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인천 등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확인된 용인 거주 확진자와 이태원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데도 2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첫 확진자 이전에 이미 이태원 일대에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드러나 있는 환자보다 더 많은 환자가 뒤쪽에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 게다가 확진자의 대부분이 20, 30대로 젊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이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보호시설의 노약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다시금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실감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모두 다시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국민이 생활 속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면서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다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의 20대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보니 접촉자가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북에서는 30대 공중보건의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양성으로 확인돼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던 지난 3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경기도 부천시 거주 A씨. 일주일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동선을 따져보니 A씨가 근무하는 백화점 내 음식점을 비롯해 주변 관공서, 상가 등을 방문했고 이 기간에 30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자가격리 후 검체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도 접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확진자를 통보받는 점의 경우 추가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점검을 선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A씨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B씨도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의 동선을 토대로 추가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태원의 클럽을 찾았던 전북 김제의 공중보건의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일주일 동안 이 공중보건의는 마스크를 한 채 환자를 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때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270여 명이 이태원 클럽 방문을 자진 신고했는데 학생들을 상대해야 하는 교사와 교직원, 원어민 교사가 40명 가까이 포함돼 있어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네, 이태원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늘어만 가는데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명록에 기재한 상당수 연락처가 허위 정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화 연락 대신 CCTV와 카드 내역, 통신 기지국 정보를 동원해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클럽에 다녀왔다면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는 게 더 이상의 감염 확산을 막는 최선의 길입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파악한 이태원 일대 클럽 5곳의 방문자는 모두 5천여 명입니다. 이 중 2,400여 명과는 직접 통화해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은 3천여 명 중에 1,100여 명에겐 안내 문자가 전달됐습니다. 문제는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아직 연락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출입 명부에 남긴 번호 중 상당수는 가짜였습니다. 거의 나머지 이제 아직 전화 자체가 안 되거나 문자 수신 자체가 안 되는 경우를 그에 이제 분류가 이제 어려운 그러한 것으로 해당되지 않는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을 신속하게 찾는 겁니다. 방역 당국은 먼저 통신사의 기지국 정보와 클럽에서 사용한 카드의 결제 정보를 활용해 방문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의 CCTV도 이미 확보됐는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을 동원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빠른 방법은 스스로 신고하고 검사받는 겁니다. 대상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했거나 공개된 동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단검사는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전화번호만으로 검사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진단검사 건수는 누적 8천 건이 넘었고 다른 지역의 클럽과 관련한 검사까지 합하면 10,000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서울시는 황금 연휴 기간을 전후해 이태원 클럽 인근을 찾았던 사람 10,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에 접속한 기록을 분석한 건데요. 이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유흥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이 끝나고 이태원의 클럽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한 건 지난달 24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황금 연휴 다음 날인 이달 6일 사이 이태원 클럽 인근을 다녀갔던 사람은 최소 1,90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경찰청과 이동통신사의 협조로 확보한 이 기간 이태원 클럽 인근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 전체 명단으로 파악한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이태원을 다녀갔던 1,905명 전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카드사로부터 확보한 카드 이용자 494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요청해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 검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직원을 통해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강남의 한 회사에서는 확진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와의 접촉자는 모두 30명 정도인데 전원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11일 날 했습니다. 아무도 출근 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한 이후 검사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의료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에는 성소수자의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런 혐오가 방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은 비난을 멈추고 빨리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사람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불과 사흘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확진자뿐 아니라 같이 방문했다는 사람의 정보까지 유포됐습니다. 이름과 나이, 직업뿐 아니라 이들이 성소수자라는 내용도 무차별적으로 퍼졌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확산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잇따르자 7개 관련 단체들이 긴급 대책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가 아닌 연대이다. 연대이다.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는 성소수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들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이 과도하게 또는 지자체가 그런 개인의 과도한 프라이버시를 노출할 수 있는 정보들을 노출하는 것들이 최근 사흘 동안 본인을 노출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등 접수된 상담 사례만 50여 건이나 됩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지금은 차별이 아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 때라며 클럽을 방문했던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출을 최소화하여 핸드폰 번호만을 남기고 그리고 보건소만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상태에서 익명 검사가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도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성 정체성이 불필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난을 멈춰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 건수에서 미국이 한국을 훨씬 앞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를 많이 했으니 경제 활동을 재개해도 된다는 건데요. 백악관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는 상황이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김웅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 코로나19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살균제 인체주의 발언 이후 중단했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많이 코로나19 검사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한국입니다. We're testing more people per capita than South Korea.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Every single state will be able to test more people per capita in May alone than South Korea. 한국은 이미 대규모 검사 시기가 지나 비교가 의미 없어 보이는데도 보건 참모들까지 나서 한국 비교 발언을 이어갑니다. Everyone talks about South Korea being the standard. Today we will have done more than twice. 이제 누구든 원하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경제활동 재개하는 데 머뭇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I want it open safely, but I want it open. 하지만 근무자들의 잇단 확진으로 백악관조차 코로나19 위협에 놓인 상황. 백악관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회견장에선 트럼프 대통령 빼고 대부분 마스크를 썼습니다. 공보비서가 확진 판정받은 펜스 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다지만 이미 확진받은 이들의 감염 경로는 명확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47개 주가 일부 경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워싱턴대 연구팀은 불과 열흘 만에 사람들 이동이 2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심스런 경제활동 재개조차 불안한 이유입니다. 미국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는 한국조차도 피해가 다시 늘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이 구속됐습니다. 오늘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갓갓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는데요.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24살 A씨.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사안 조사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갓갓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내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한 내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주요 피의자 조주빈과 강훈, 이원호 등의 얼굴이 공개된 만큼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 A씨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지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는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불법 촬영과 영상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던 가수 정준영 씨. 그런데 여기에 더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 씨와 최종훈 씨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났고 정 씨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특수 준강간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정 씨의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오늘 정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는 정 씨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건 이후 보인 피해자의 태도가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특수 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지만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형에 비해 1년을 감형했습니다. 한편 정 씨와 함께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종훈 씨에 대해서는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어제 저녁 북한의 강원도 평강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도권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죠. 기상청이 자연 지진이라고 설명했지만 온라인상에선 북한의 핵실험 때문이라는 의혹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사실은 무엇인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 북한 강원도 평강 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동은 진앙에서 120km 떨어진 서울까지 전달됐습니다. 경기와 강원의 북부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발생 26초 만에 지진 조기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규모를 4.0으로 추정했는데요. 5분 뒤 발표한 정보에서는 달라졌습니다. 규모는 3.8로 낮아졌고요.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가자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핵실험이 분명하다, 규모를 수정한 게 의심스럽다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의혹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발표를 다시 살펴보면요. 규모 4.0으로 발표한 지진 조기 경보의 경우 이동 속도가 빠른 피파만을 이용해 추정한 정보라고 돼 있죠. 진동이 큰 에스파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속보치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도 조기 경보에서 발표된 규모가 바뀐 사례는 많습니다. 다음으로 자연 지진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5분 만에 분석됐을까요? 여기에도 지진파 분석이 사용됐습니다. 핵실험 등으로 발생한 인공 지진의 경우 P파의 진폭이 S파의 진폭보다 훨씬 큽니다. 반면 자연 지진의 경우 S파의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나죠. 이번 지진에서 실제 관측된 지진파 역시 S파의 진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공 지진의 경우 폭발로 인한 음파가 발생하지만 이번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자연 지진의 특징입니다. 지진과 같은 급박한 재난 상황일수록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만큼 과학적인 정보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지난 낮 동안 서풍이 유입되면서 황사의 영향으로 하늘이 탁하게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북서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 고기압과 기압골 사이의 기압차가 커지면서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서해안, 동해안에는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낮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볕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텐데요. 먼저 아침 기온부터 보겠습니다. 철원이 6도, 서울과 청주가 10도, 목포와 대구 11도 등으로 10도 안팎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릉과 포항, 대구가 26도로 한낮에 다소 덥겠고요. 서울이 21도, 대전과 광주 23도, 전주와 창원 24도 등으로 2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먼저 제주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